중국 현지에 우와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보도를 하고 있는지 관영 매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중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민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우리 이용주 뉴스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오늘 샤오홍슈와 바이두라는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방중 관련된 뭐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댓글들을 제가 조금 모아왔는데요. 저는 조금 일단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본 관련된 기사는요 댓글이 10만 개가 달려요. 예,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대통령 갔을 때는 그 댓글이 많이 안 달렸다.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순조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흥미진진하네. 예.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댓글 중국어입니까? 올려주세요. 아니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왔어요. 예. 중국어로 돼 있는 것을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바이두입니다. 예. 바이두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간다라고 그 기사가 올라왔고요. 밑에 달린 댓글들인데요. 중국과 한국 간의 우호 및 무역 관계 심화하고 한국 경제 활성화하고 한국 국민에게 행복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이런 좋은 덕담 같은 것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외교적으로 항상 따뜻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라고 약간 중국인처럼 네.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 찾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덕담들이 좀 많이 달리는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느낌은 뭔가 촌철살인 이런 것보다 누군가 네. 좀 이렇게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거 완전 찐 중국인들. 찐 중국 네, 찐 중국인. 다른 게 올라왔는데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보시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쓰면서 이런 얘기를 달았어요.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나자마자 야당은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동안 이 대중국 이 외교 노선이 갈짓자로 움직였습니다. 어떨 때는 친중 막 안 왔다가 어떨 때는 막 중국을 막 배제한다고 윤석열 씨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볼 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얘네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이 당이 계속 그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걔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좀 혼란스럽다. 그게 지금 사실 지금 저 댓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자,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보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막 중국 열병식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막 사회까지 받아놓고 한국 돌아와서 사드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모욕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를 매기는 건가?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정말 항한령이 내려진 거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네, 거라고. 그래서 그 많이 열병식 생각하더라고요. 갔을 때 미국에서 엄청 많이 놀랐어요.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과연 한국이 중국과 미국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2016년인가요? 2017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거기 열병식에 시진핑 옆에 서 있는 거 보고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드디어 마음을 정했네.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양국 외교안보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광복 80주년과 올해 상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양 국민 간의 우호 정서에
역사적인 기반을 굳건히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양측은 혐한, 혐중정서 대처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데도 공감했고 청년, 언론, 지방, 학술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양국 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입니다. 한중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평적 호혜적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전면적인 관계 복원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개별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통용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방 산단 협력을 통해서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버, 의료, 바이오, 의약품 산업, 아동복지 증진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한중 간 미세먼지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인적 교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광 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넷째로 한중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바둑이나 축구 분야 교류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여타 드라마,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의 협의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간 데 대해서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해 구조밀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조업 문제에 관련해서도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를 당부하였고 이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셨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하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도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시 주석도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국빈방문 경제협력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만에 근본 국빈방문은 한중 간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수출 수입 모두 1위 상대국입니다. 수출은 2003년 이후, 수입은 2007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 규모는 2022년에 3,104억 불을 최고치로 기록한 후에 소폭 감소하여 3천억 불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조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이후에 9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인 161개사 400여 명이 동행하였습니다. 방중 날짜가 다소 촉박하게 잡혔음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것은 그간 다소 소원했던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장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분야별 양국 대표 기업인 20여 명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한중 경제 협력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 콘텐츠 협력입니다. 사전 간담회에는 양국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4대 그룹 회장과 포스코, GS, CJ, LS 등 주요 대기업들을 비롯하여 패션그룹, 형지, SM 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 등 패션,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대표 기업인 11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석유화학, 에너지, 금융 등 전통산업부터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ICT 등 첨단산업, 그리고 패션, 문화 등 소비재,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석유 화공그룹인 시노펙은 세계 최대 석유 석화 기업 중 하나이며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은 중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 기업이고 텐센트는 세계 최대 규모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2차 전지 세계 1위인 CATL,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인 TCL 과기그룹, 통신 장비 대표 기업인 ZTE가 참여했고 그 외 중국의 대표 패션 기업 중 하나인 랭시 등 한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표 기업인 11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시면서 양국 기업인들에게 한중 관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당부하셨고 참석한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의 프로젝트 추진, 제3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양국의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단순한 협력 구조 관계였다면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금융위원들도 참여하여 금융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계기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에 양국이 체결한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만기 연장에 이어 이번에 구축된 양국 금융인 간 네트워크는 금융협력관계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큼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출 상담회, 지자체 투자 설명, 투자 유치 설명회, 한류 우수 상품 쇼케이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식품, 소재, 부품, 스마트팜 등 여러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의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OU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의회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